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동물의 면역작용이 어떻게 새로운 병원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지, 즉 동물 후천 면역의 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비교하면서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식물의 감염 사례인 감자 역병의 사례, 그리고 파파야 대란의 사례들도 함께 알아보았죠. 그런데 문득 지난 영상의 자료를 조사하면서 궁금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식물은 어떻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식물이 병에 감염되었을 때 발동되는 식물의 면역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식물의 면역체계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쿠키는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의 회원으로 소속해 계시고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생명과학과에 재직하고 계신 손기훈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식물의 면역체계는 네. 병원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스텝에서 시작을 하고요. 병원균 인식이요? 병원균을 인식하는 동물세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면역체계를 보통 선천적 면역체계, 영어로 innate immunity라 그러는데 선천적 면역체계. 선천적 면역체계. 그런 선천적 면역체계는 동물과 식물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환경에 항상 노출이 돼 있고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난균 이런 곤충까지 이런 많은 그런 병원체들에 의해서 항상 공격을 받아요. 근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면역 체계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자가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질병이죠. 네. 그러니까 자가 면역 반응이 있으면 문제예요. 면역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활성화가 돼도 네. 문제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할 때만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렇겠네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필요할 때를 아느냐? 그게 이제 인식 과정이고요. 네. 보통 병원균들이 식물 조직 내로 들어오게 되면 식물 세포와 이게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세균 같은 경우에 편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편모, 그러니까 영어로 플라젤룸이 인식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식물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들에 네. 의해서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한 절반 정도는 세포 밖에 나가 있고 절반 네네. 정도는 세포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세포 밖에서 그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런 병원균들의 특정 특성을 인식을 하고 세포 안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용체들이 세포막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막이 있으면 이렇게 막이 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끼워져 있어서 반쪽은 세포 밖에 있고 그쵸. 반쪽은 세포 안에 있어서 정보를 그쵸. 전달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이 딱 들어오게 되면 네. 세포 안으로 뭔가 들어왔다, 조심해라. 들어왔다. 이런 데인저 시그널을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또는 병원균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곰팡이라든지 뭔가 좀 기계적으로 세포 벽을 부순다든지 식물에 이런 경우에는 그 세포 벽에서 떨어져 나온 공격을 받았을 때 떨어져 나온 그 조각들이 네네. 또 자신에 의해서 인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인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좀 약한 형태의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약한 형태. 왜냐하면 지금 이런 패턴들은 병원균만 특이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네네. 대부분의 미생물을 다 레코그니션을 할 수 있는. 그렇군요. 뭔가 들어왔다. 한마디로 뭔가 들어왔다지 병원균이 들어왔다는 아닌 거죠. 군대로 말하면 거수자 발견. 그런 거. 그렇죠. 저 사람이 아군이 적군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피가 식별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 들어왔으니까 조심해라. 딱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너무 센 반응이 일어나면 네. 식물이 생장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정말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때문에. 진짜 지천에 깔려있는 게 미생물일 텐데 그럼요. 일일이 예. 다 반응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것만 있어도 어느 정도 방어는 되기 때문에 네네. 꽤 그래도 유용한 방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병원체들은 이 수준에서 방어되기 때문에 수많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식물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게 되는데, 이런 면역 체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떤 병원체들은 진화를 거듭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제 그냥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미생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실제 어떤 특정 식물을 가해할 수 있는 병원균들, 이 식물에서 영양분을 빼내야 살 수 있는. 난 반드시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런 병원균들 있잖아요. 네네,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병원균들 같은 경우에는 PTI를 억제를 해야만 병원균 입장에서는 병을 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잠시 PTI란 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 Triggered Immunity의 약어인데 어려워 보이지만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면 대부분의 병원체는 공통적으로 어느 특정한 형태의 분자구조 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백질 돌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 특징에 대해서 활성화되면서 즉 트리거되면서 발생하는 이뮤니티 즉 면역이다 라고 해서 PT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PTI를 억제시키면서 침입을 시도하는 병원체가 있다는 것이죠. PTI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미생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단백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의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겠네요. 맞아요. 뚫고 들어오는. 맞죠.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네. 이렇게 이제 미생물들이 원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분비가 되어져서 식물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네. 이런 단백질들이 그 PTI라는 반응을 억제를 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억제를 하면 병을 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한번 막았는데 네. 병원균이 이거를 없애버리고 네. 이미 들어온 상태잖아요.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네네. 식물 입장에서는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섰다고 보면 돼요. 오, 그러네요. 그렇다면 식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참 신기하고 놀라웠던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PTI를 억제시키기 위해 식물 체내로 집어넣는 단백질을 PTI 면역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이펙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펙터가 활동하는 것은 식물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펙터를 인식하여 발동되는 매우 강력한 면역 반응이 식물의 몸속에서는 시작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Effector Triggered Immunity, 즉 이펙터에 의해 발동되는 면역 체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펙터를 인식하는 식물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은 네. 뭐 작게는 뭐 한 100여 개에서 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게 1000개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에 따라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 이런 NLR 단백질들이 특정 이펙터를 특정 NLR이 인식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강력한 면역 반응 중에 하나가 세포 사멸 반응입니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셀 데스 반응이 일어나는데 네. 왜 자기가 살려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왜 죽냐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게요. 자기들이 이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기주도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 되는 기주. 감염을 하는 그 식물이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방어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못 사니까 병원이.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아주 초기에 감염은 항상 국소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아주 초기에 세포 몇 개가 감염됐을 때 네. 그때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네. 더 이상 병원균이 퍼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는. 그렇다면 이러한 면역 체계가 있는 식물은 모두 병원체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 체계의 치명적인 단점은 미리 NLR 단백질을 식물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 식물계에서 유행하는 질병이 신종 질병이라면 어떻게 막아볼 새도 없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산되어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과나 배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 둘 다 너무 좋아해요. 사과나 배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너무 맛있죠.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과하고 배 과수원에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 발병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화상병이라고 하고요. 화상병이요? 화상병. 화상할 때 그 화상이. 예, 예. 그래서 영어로는 그게 fire blight이에요. 아, 예. 그렇구나. 그게 뭐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지금 뭐 거의 비상시국이죠. 그 사과 배 농가들은 지금은 이제 그 병이 이제 발병한 게 확진이 되면 그 과수 농가 같은 경우에는 폐원입니다. 바로. 와. 네.
구제역이나 뭐 이런 거하고 다르지 구제역. 않아요. 네,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된 지 좀 이제 몇 년 됐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식물의 병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식물병리학은 어떠한 방향으로 식물의 면역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할까요? 선천적 면역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DNA 안에 기록되는 타고난 방어기제, 타고난 방어기제. 예. 동식물 다 가지고 있고요. 네네. 대신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천적 면역 메커니즘이 네. 주가 되기 때문에 면역 수용체의 다양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많은 병원균들을 인식을 할 수 있고 이런 하나의 면역 수용체가 여러 가지 병원균이 분비하는 상이한 단백질들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그 다양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는 이러한 면역 수용체들을 네. 야생식물에서 많이 찾아내고 이들이 인식하는 특정 병원균이 분비하는 이펙터들을 선발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식물에 그렇게 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하는 게 주 테마입니다. 식물병은 어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학 재료로도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농업이라든지 이런 산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식물 농약을 왜 치겠습니까? 병원균을 이제 죽이거나 병충해를 예방하거나. 그리고 그쵸 이제 뭐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거나 네네. 일반적으로 농약이라 하면 제초제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잡초를 없애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병에 강한 태생적으로 병에 강한 식물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병을 연구해서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식물의 특성을 부여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에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곰곰이 생각해보면 식물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항상 함께하는 존재이며 또 1차적으로 우리들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식물의 병을 연구하는 것은 비단 과학적 탐구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환경 문제를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인류의 커다란 노력들 중 하나가 아닐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회원님과 동시에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식물면역학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 손기훈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한 랩실에서의 인터뷰로부터 식물이 어떻게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선천 면역 체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와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까마중으로부터 병충해의 강한 유전 정보를 습득해 그 유전 정보를 통해 기존의 농작물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여러 병원체들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원천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정말 단순히 비유하자면 일종의 식물병원 연구와 같은 일을 랩실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구를 통해 소위 무농약으로도 튼튼하고 생산성이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농약으로 오염되고 있는 지구 토양 및 해양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농산물의 GM이 우리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에 관한 것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빠르게 규명되어 우리의 생활에 보다 긍정적인 기술로 다가오길 희망해봅니다. 여담이지만 식물의 면역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새삼 우리 인간이 후천적 면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 채널은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하기 때문에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작은 특전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영상 속 크레딧에 등재되고 과학 전공서 챌린지 및 촬영 동안 있었던 비하인드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특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